이번 사연은 시부모님 찬스 제일 많이 쓴 큰형님이 시어머니를 문전박대까지 하다가 시댁 들어가서 인간이 되는 고행길을 걷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과거를 자기 유리한 대로 바꾸는 건 못된 인간들 종특인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담가주신 김장김치를 먹으면 항상 이 이야기가 생각나 입이 근질거립니다. 혼자서 김장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아들들 생각해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걸 고마운 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저희 큰형님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거 그동안 첫째 며느리라고 대접해줬는데 막돼 먹은 행동을 하길래 손절했는데요. 평생을 안 보고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진짜 좋은 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이코 같은 시댁들도 많이 있던데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품격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수성가하셨고 아들 셋 결혼할 때마다 웬만한 집은 마련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다 해주셨어요. 저희 남편은 막내 아들인데 결혼할 때 1억 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비해 적게 보태준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소리까지 들었네요. 저는 해온 게 별로 없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며 도리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정말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 다짐했죠.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김치를 만들어서 택배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요. 그만큼 손목이나 허리가 많이 상하셨습니다. 좋은 한의원 가서 침이라도 맞으시라고 해도 굳이 아들들 돈 쓰고 싶지 않다며 사양하십니다. 그냥 동네 병원이나 다니면서 관리해도 괜찮으시대요. 그러면서 또 손자들한테는 용돈을 아낌없이 주시니까 항상 마음 한켠이 짠하고 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형님은 그렇지 않나 봐요. 기념일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코빼기도 안 보이고 따박따박 시댁에서 주는 밑반찬만 받아먹는데요.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면서 어쩜 그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아주버님이랑 첫째 형님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큰아주버님이 어릴 적부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변변한 직장도 없고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덜컥 혼전 임신을 해왔나 봐요. 큰형님은 바로 친정에서 쫓겨나서 오갈 데 없이 시댁에 찾아왔고 그때부터 땡전 한 푼 없는 둘을 뒷바라지 하신 게 저희 시어머니셔요. 큰아주버님이 군대에 있을 때 첫째 조카가 태어났고 몸조리고 뭐고 다 시댁에서 해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시댁이 그렇게까지 해주겠어요? 몸에 좋은 보약에다가 때에 맞춰 미역국 끓여다 줘, 집안일 해줘, 거기다가 애까지 봐주셨다고 하는데 거의 마더 테레사급인 거죠. 그리고 김치 장사에서 번 돈으로 아파트까지 사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의 지극정성 희생 덕분에 형님네 부부가 어느 정도 사람처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큰형님은 그 은혜도 모르고 며느리들끼리 모이면 항상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하도 진짜 있었던 일처럼 감정을 끌어올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깜빡 속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그런 이야기를 지어낸 거란 거였죠. 큰형님은 꼭 중요한 순간에는 자리에 없는 사람이에요. 시댁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혜택을 누렸으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큰아주버님이 그 뒤로도 돈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자기는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을 만나서 사업하느라 바쁘다면서 집안일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제사나 집안행사 같은 걸 저랑 둘째 형님이 도맡아서 해오고 있어요. 정작 큰형님은 저희한테 수고했다면서 커피 쿠폰 같은 거나 딸랑 보내고요. 사정이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매년 그러는 건 너무하다 생각해서 요즘엔 그런 쿠폰도 안 받고 있습니다. 괜히 그걸로 생색이나 내려고 할까 봐서요. 근데 이상한 건 큰형님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누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큰아주버님은 도박으로 억대빚을 지고 난 뒤로는 타일 시공 일을 하느라 여러 지방을 돌아다닙니다. 집에는 아들 둘이랑 큰형님만 있는데 전화할 때마다 항상 밖에 나가 있더라고요. 큰애가 고2고 작은애가 중3이면 한창 엄마가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할 나이인데 애들 교육은 나 몰라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는 보험 일을 한다고 했다가 금방 또 때려치우고 화장품을 팔기도 하고 요즘에는 무슨 땅 매매 관련 일을 한다는데 진득하게 하나의 일을 못하는가 봐요.
거기다가 어떤 부류랑 어울리는지는 몰라도 만날 때마다 점점 사람이 상스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들 아들들한테 미친놈, 망할놈 같은 안 좋은 표현을 쓰는 건 기본이고 저희한테도 장난스럽게 비속어를 섞어 쓰는데 예전에 큰형님의 모습과는 멀어진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하다가 이제 집안일은 다 같이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혼잣말처럼 미친년이라고 하는 걸 들어서 대판 싸울 뻔했다니까요. 둘째 형님은 큰형님이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간 거라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이번에 저희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픈 와중에도 김장을 다 해주셨거든요. 저랑 둘째 형님도 직장 다녀오느라 다 끝날 때에야 가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근데 큰형님은 김치를 가지러 오라고 해도 깜깜무소식에 연락도 안 되더군요. 저희는 그냥 가지러 올 때까지 두시라고 했는데도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머님은 저녁 시간에 맞춰서 그 무거운 김치를 이고 지고 형님네에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계속해도 연결이 안 되니까 직접 초인종을 누르셨답니다. 사람이 없는 거면 문 앞에라도 두고 올 생각이셨대요. 근데 초인종을 누르니까 곧바로 인터폰에서 형님 목소리가 바로 나오면서 이 시간에 왜 오셨냐고 물었대요. 집에 계속 있었단 소리죠. 어머님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나와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문도 안 열면서 인터폰으로 대화를 했다는 게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일단 문이나 열고 얘기하자고 해도 절대 안 열면서 지금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손님들도 몇 명 와 있어서 일단 돌아가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설마 며느리가 그럴 줄 몰랐다는데 대놓고 앞에서 문전박대를 하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열이 올라서 계단에서 한참을 주저앉아 계셨대요. 이 말을 듣고 시아버지도 화가 나셨는지 그놈의 새끼들 김치는 주지도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저랑 둘째 형님도 또라이 집안 아니냐고 했네요. 그 사건 이후로 큰형님은 시댁에 연락 한 통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큰아주버님이 오랜만에 내려왔다고 집에 들러 김치를 얻어 가셨어요. 어머님은 괜히 마음 잡고 사는 아들 기운만 빠질까봐 썩어가는 속을 문대가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열을 내며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때가 되면 본인이 하시겠다고 저희를 말리셨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 생일날 이번에는 큰아주버님도 집에 계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큰집 조카들은 오지 않고 아주버님이랑 형님만 왔더군요. 애들은 먼저 재우고 어른들끼리 맥주 한 잔 걸치고 있는데 큰형님이 알딸딸하게 취했는지 갑자기 자기가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면서 저희한테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생하면서 시댁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라며 고마운 줄 알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그때 조용히 들으시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잔을 내려놓으시더니 큰형님께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굶어 죽기 딱 좋은 것들을 걷어서 살려놨더니 내 고생이 지부용담이 됐네. 하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어머님은 큰형님을 향해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온 것도 없는 주제에 그동안 내 새끼처럼 대해줬으면 고마운 걸 알지는 못하더라도 되려 거짓말을 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냐며 일침을 가하셨고 그 말에 큰형님도 술이 싹 깬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색을 하고 누굴 비꼬는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큰형님은 꼴에 자존심이 있었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며 기분 나쁜 티를 내고는 자기도 어린 나이에 애 낳고 살기가 정말 어려웠다. 이런 남편 만나서 도망가지 않은 게 장한 거 아니냐? 정말 서운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원래 같았으면 이런 불쌍한 척을 하면 어머님은 대부분 받아주시는데 그날은 정말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작정을 하셨는지 불쌍한 척에도 절대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남편이라도 만났으니까 우리 가족한테 시집을 왔지? 안 그랬으면 너는 바로 소박 맞고 쫓겨나래야. 모르니? 세상에 어느 쌍놈의 자식이 누가 김치 들고 간 시애미를 문도 안 열어주고 밖에 세워둔다니? 어머님은 어느 나라 예절을 배웠길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며 무섭게 뭐라고 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주버님은 모든 상황을 처음 들었는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주버님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저랑 작은 형님이 다 설명을 했죠. 첫째 형님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집에 손님을 들이시고 시어머니는 문도 안 열어줬다고 집 청소도 안 하고 사는지 집안 어르신이 와도 부끄러워서 맞이하지도 못할 정도였나 보다고요. 모든 게 까발려지자 큰형님은 뭔가 오해가 있었다면서 변명을 하려 했고
화가 난 아주버님은 큰형님 뒷덜미를 잡고 그대로 집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아마 그날 밤 대판 싸웠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그날 한 말은 후회를 안 하시는지 표정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큰형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자기랑 같이 시어머니 댁에 가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하더군요. 실은 집안에서 아줌마들이랑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오셔서 문을 못 연 거다. 애들 아빠가 듣고 오늘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오라고 했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러니까 따라가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였어요. 오늘 내로 어머님 용서 못 받아오면 카드고 뭐고 다 뺏는다고 했다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형님, 왜 돈 뺏기는 건 무서우면서 사람 마음 잃는 건 안 무서우세요? 저희 집안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형님 완전 나가리예요. 나이를 먹었으면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이값 좀 하세요. 저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을 꺼내서 형님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날렸습니다.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랫동서들이 형님으로 모셔주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 아니냐고. 시집와서 고생을 하기는 무슨 돈만 타쓰고 잘 살았으면서 왜 시댁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해버렸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겠지만 저 다 아니까 이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 자기도 쪽팔렸는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날 저녁 큰아주버님의 호출로 또다시 가족 전체가 시댁으로 모였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와이프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어지럽혀진 걸 몰랐다고 꼭 모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부랴부랴 가보니 큰형님은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그동안 애들을 잘 케어하겠다는 명목으로 큰형님이 벌이가 없어도 별 말을 안 했는데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맨날 아줌마들이랑 골프나 치러 다니고 애들은 방치한 거, 그리고 최근에는 집에서 노름판을 벌이고 있었던 걸 다 들켰는지 한데 얻어 터진 상태였습니다. 원래 아주버님 성질 같아서는 다 없던 일로 하고 싶은데 걷어주신 부모님의 성의를 봐서 안 그러기로 했다면서 자기가 없는 동안 짐승 같은 이 사람을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통장이고 카드고 다 뺏었으니 어머니가 관리를 해주시고 식당 알바라도 구해서 지 손으로 고생하라고 했으니 잘하는지 점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제는 형님으로 대우해주지 말고 일 시킬 거 있으면 불러다가 시키고 혹시 반항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자기한테 당장 전화하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큰형님은 그래도 돈은 쓰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카드는 달라고 손을 싹싹 빌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아주버님은 자기가 몸쓰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니 부모에게 얼마나 불효를 저질렀는지 많이 깨달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며 알바한 돈으로 조금이라도 시부모님께 보답해 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는 저희 형님 시어머니 말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요. 애들이랑 같이 아예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살림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투 하나 행동 하나까지 다 교정받는 중이에요. 말끝마다 욕하던 거, 고마운 줄 모르고 남 탓하던 거,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고치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주 속이 다 시원할 지경입니다. 한 번씩 힘들면 저희한테 화풀이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아주버님 부탁이라 저희도 억지로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건데 그렇게 힘드시면 아주버님께 연락할까요? 저희도 같이 하기 싫어서요? 라며 약을 올리곤 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저희는 그동안 혼자만 쏙 빠지는 꼴을 보면서 고생해와서 이 정도는 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랑 작은 형님은 요즘 큰 형님 보는 낙으로 삽니다. 알바한 돈도 한 푼도 못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다 빼앗기니까 심통이 났는지 요즘엔 입을 삐쭉 내밀고 다니더군요. 김치 한번 똑바로 안 받았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가 할 거예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얼마나 칠랄래 팔랄래 살았을까 모르겠습니다. 큰형님을 통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네요. 형님이 갱생이 되면 후기 또 들려드리러 다시 올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흔치 않죠. 이혼하면 이혼했지 사과는 못한다는 게 인간 아닌 것들의 특징이잖아요.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하면 어쨌든 재산 분할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귀책 배우자는 오히려 빚을 지고 이혼하는 법으로 바뀌면 사회에 물을 흐리는 이런 큰형님 같은 것들이 본심을 드러내지는 못할 텐데
자기 남편 결단에 따르는 걸 보면 큰형님은 그래도 개선의 여지는 있는 사람인가 보네요. 의외인데요.